네, 안녕하세요. 바둑진이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귀에서 이루어지는 아주 절묘하고 오묘하면서도 재밌는 그런 사활 문제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흑대마가 뭔가 좀 안형을 어느 정도 적당히 갖추고 있어서 그렇게 쉽게 잡히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데 막상 두 집을 쉽게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정말 기사회생의 묘수, 마법과도 같은 묘수를 사용해서 흑대마를 살려낼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할까요? 이번 시간도 준비되셨다면 즐겁게 같이 한번 바둑여행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요 궁도부터 한번 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흙이 내려섰을 때, 자, 넓혀가는 게 일단 사활을 살릴 때의 기본 요령이죠. 백이 당연히 요 가운데 자리를 치중을 가게 됩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은 보시다시피 자체로는 두 집이 해결이 안 나죠. 그리고 흙이 이도를 잡으려고 이렇게 단수를 치는 것은 가능한데 백이 여기에서 이렇게 이어주질 않는단 말이에요. 이어준다면은 촉촉수로 잡아서 정말 좋겠지만 백이 저 한 점을 포기를 하고 그대로 뒤로 단수를 쳤을 때 흙이 따낸다고 한들 여기는 이제 옥집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아무 전리품이 없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자체 내로는 이렇게 두 집이 나지 않는 궁도인데 그렇다면은 지금 집을 마련해야 되는 곳이 이쪽이 아닐까요? 자, 가장 쉽게 떠오르는 수는 역시 호구치는 수가 됩니다. 백이도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늘면은 이제 이걸 기다렸다가 여기나 이쪽으로 뭔가 모양을 넓혀주면은 이 집을 백이 깰 수가 없습니다. 찌르고 들어오면 막아서 확실하게 두 집이 났죠. 그리고 백이 끼워온다고 하더라도 요걸 그냥 한 점을 제압을 해주면 역시 한 집을 더 만드는데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래가지고 뭔가 좀 쉽게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이유가 있죠. 백이 방금 응수를 너무 완만하게 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백이 위험한 것은 맞는데 이도를 살리는 방법이 아무래도 중요하죠. 자, 이렇게 늦춰받는 것이 아니라 여기를 꽉 받는 것이 포인트가 됩니다. 일단 단수는 선수예요. 끝내기로는 득이지만 요 끝내기를 하고 나면은 결과적으로는 사활이 중요해지겠죠. 여기를 넓히면 백이 단수를 치고 이 집을 파워를 합니다. 그리고 백흑이 만약에 좁혀간다면 그대로 여기를 단수를 치면 되겠죠. 자, 그러면 마지막 관문으로 이렇게 반대쪽으로 넓혀가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쉽죠? 이렇게 치는 것은 지금 이적행위이기 때문에 백이 여기를 먹여친다면 흑의 입장에서는 더는 여기를 이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흑이 이걸 따내는 것을 기다렸다가 단수를 치면은 여기는 한 집이 더 추가로 확보가 되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이런 수들이 만약에 실전에 있다면 선수를 해놓는 것이 집으로 손해가 되진 않는데요. 습관적으로 이런 거는 아껴놓는 것이 좋습니다. 자, 왜냐면 이쪽 사활을 한번 보실까요? 이거를 한번 좀 다 해놨다고 가정을 하고 수가 안 보이다 보면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가정을 해놓고 이제 여기에서 한번 좀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쪽을 이렇게 늘어가는 것은 요 한 점을 잡는 방법 자체가 어떻게 잡더라도 지금 옥집밖에 안 나는 거예요. 흙이 잡혔죠. 그렇다고 해서 흙이 이쪽을 늘어가지고 수상전을 할 것도 아니죠. 백이 이렇게만 둬준다면 여기를 먹여쳐서 백이 오히려 지는 수상전이 되는데 지금 백이 수상전의 기본을 벗어났죠. 백은 바깥쪽으로 이렇게 메꾸면 흙이 어느 곳을 두더라도 그대로 바깥쪽을 메꿔간다면 이 두 점을 제압하고 이것을 옥집으로 흙한테 넘겨주는데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흙이 여기에서 이 수가 안 되기 때문에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급소 자리가 반대 자리가 됩니다. 자, 이거는 뭐죠? 백이 지금 이렇게 뒤로 둘 여유를 안 주는 수예요. 여기를 두면 두 집이 나기 때문에 백의 입장에서 여기를 들어와 달라고 지금 유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얼핏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단수를 치면은 그대로 이 자리를 연결을 해서 따내더라도 이렇게 해서 여전히 지금 흙이 옥집밖에 가져가질 못했는데요. 자, 그 이유가 있죠. 수순이 살짝 틀렸습니다. 흙은 여기를 먹여치는 것이 키포인트가 됩니다. 자, 백이 따내야겠죠. 자, 이래 놓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를 뒤로 단수를 치는 거예요. 요거를 하나 늘어놓는 게 정말 고수인 분들은 이것까지 하나 늘어놓으면은 나중에 여기를 백이 두 점을 제압했을 때 팩감 관계까지 살짝 있을 수가 있어서 약간 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래 놓고 여기를 따내게 되면은 이건 뭐죠? 패가 됩니다.
자, 패가 되는데 따내고 따내면은 흙이 선패는 되는데요. 근데 이제 반상에서 뭔가 다른 큰 자리라던가 다른 곳에 연타를 하고 백이 따냈을 때 흙한테 귀중한 자체 팩감이 다 없어진 것을 한번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중반전에서 이 정도 개수의 자체 팩감은 엄청난 원군이 되거든요. 자, 한번 돌아가 볼까요? 일단은 흙이 패를 내는 데는 성공을 하긴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실전에 이런 공간들이 비어 있다면 한 집이 못 나는 것을 확인을 했다면 이쪽 술기를 이렇게 사용을 해서 자, 느는 거는 뭐 크게 득은 아니지만 팩감으로 살짝 득입니다. 단수를 치고 이렇게 패가 일어났을 때 백이 다른 데다 팩감을 쓰고 한번 눈 감아주고 이쪽을 따낸다고 하더라도 흙이 지금 한 패가 나오죠. 그리고 계속 따낼 수 있는 겁니다. 두 패, 그리고 세 패, 네 팩감까지 나오기 때문에 요런 거를 아껴 놓으면은 중반에 판세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수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보리 선수를 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 패가 과연 정답일까요? 아쉽게도 패는 조금 아쉬운 그런 결말이 됩니다. 자, 패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보셨던 것도 있지만 사실 결과가 하나가 더 있어요. 정답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다른 패는 무엇이 있나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은 공부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를 먼저 먹여칩니다. 일단 지금은 이도를 헌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같은 경우는 백이 이렇게 두더라도 이 악수 교환이 돼 있으면은 흙이 잡았을 때 그대로 옥집만 가져가는 그런 결과가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백이 이 한 점을 제압을 한다면 흙이 요도를 그대로 따내게 되면 보시다시피 여기가 그대로 직사공이 나면서 흙이 삶을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백은 손을 빼는 것도 불가능해요. 손을 뺀다면은 요렇게 쳐버리면은 그대로 환격으로 백돌이 잡히기 때문에 백의 입장에선 일단 두 눈을 감고 이 돌을 따내야 됩니다. 자, 요때가 재밌는데요. 물론 여기를 둬도 똑같이 패가 나긴 합니다만 다른 방식으로 패를 내는 방법은 바로 여기를 먹여치는 겁니다. 자, 일단 이렇게 뒤로 양보를 해준다면은 이 자체가 패이긴 합니다만 백이 좀 부담이 있죠. 따내고 연결하면 직사공이 나서 살아버리죠. 그래서 백은 지금 일단 먹여칠 때도 이 따내는 돌은 절대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나서 여기를 두면은 자, 아까처럼 비슷하게 패가 되는 겁니다. 차이점은 아까는 백돌이 여기 하나가 들어가 있고 네. 지금 여기가 아니죠. 흙돌이 이쪽에 하나 들어가 있는 거죠. 모양이 얼핏 보면 비슷한데 흙돌이 하나가 들어가 있고 흙이 사석을 하나 정도 더 갖추면서 패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으로도 거의 비슷하고 패의 결말이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자, 이렇게 하고 나면은 결국은 요 패가 나는 거죠. 백의 입장에서 조금 고급 전략을 쓴다면 이렇게 해가지고 패를 만약에 이길 자신이 없다라고 하면은 백은 방법이 이걸 칠 때 이때부터 멈추고 손을 빼고 다니는 방법이 있습니다. 팩감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 흙이 한번 두고 백이 여길 두면은 두 번을 큰 자리를 두고 다시 이쪽에 가치를 낮추는 그런 방법이 또 있습니다. 보통 고수들 대국에서 좀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인데요. 이런 2단패 비스무리한 게 나왔을 때 바둑을 운용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술기를 동반한 가치평가까지 같이 이루어져야만 그때 정확하게 둘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그것은 이제 계속해서 반복 연습을 하는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아쉽게도 패가 정답이 아닌데요. 자, 정답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런 모양은 여기를 먹여치는 것이 맥점이 맞지만 지금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흙의 좋은 수는 바로 여기를 젖혀가는 거죠. 백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 이쪽을 단수를 칠지.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이런 수는 그야말로 이적행위가 됩니다. 자, 하지만 지금은 한 번 더 먹여치는 것이 기가 막힙니다. 백이 이쪽을 따낼 수 있을까요? 따내면 바로 환격에 걸려들죠. 자, 그래서 백은 이걸 따낼 수가 없어요. 백은 반드시 이쪽을 따내야 되는데 이 수를 기다렸다가 여기를 따내게 되면은 여기를 따내더라도 이어서 완벽하게 직사공을 흙한테 선물을 하면서 살려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요걸 당하기가 싫다면 백의 입장에서는 이제 뭐 어떤 수밖에 없죠. 있는 한 수밖에 없습니다.
자, 있는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기다렸다가 그대로 여기를 늘어줍니다. 그럼 이제 선수죠. 이제는 여기를 들어올 수가 없어요. 단수 치면은 그대로 요 5점이 잡혀버리기 때문에 자, 그래서 백은 여기를 쳐야 되고요. 흑이 이렇게 살아도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돌을 살기 전에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요 교환을 이렇게 다 해줍니다. 왜냐면은 백이 이렇게 들어갈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교환을 해주고 여기에서도 이렇게 교환을 해서 백한테 백이 이렇게 살려주는 건 손해겠죠. 여기까지 이제 받아감으로써 집을 이득을 보면서 이렇게 살려가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요령입니다. 물론 중반전이라면은 이렇게 두는 것보다는 오히려 여기를 둬가지고 백이 이쪽을 파워하게 만든 다음에 이 끊는 단점을 남겨놓는 것이 오히려 득이 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하면서 흑이 알맞게 사용을 하는 거죠. 자, 그게 바로 악수의 개념입니다. 더 이상 활용할 게 없다고 싶으면은 그때는 결정을 지어버려도 무방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멋들어지게 젖혀가는 맥이 있었는데요. 자, 이것도 한번 좀 살짝 계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백이 여기에서 요 돌이 없다면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은 흑의 입장에서 좀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젖혔을 때 방금 보셨던 변화는 백돌이 여기에 있으면은 여길 뒀을 때는 흑이 좀 더 집이 크게 나죠. 아무래도 따낸 돌까지 합쳐서 5집이 나기 때문에 백의 입장에서 최선의 응수는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늘고 백도 집을 많이 가져가고 흑한테 2집만 허용을 할 수가 있죠. 이쪽을 빼놓고 말씀드리면 말이죠. 자, 그런데 만약에 백이 여기에 이 응원군이 없다라고 하면은 살아가는 수는 동일합니다. 살아가는 것은 별로 다르지 않은데 중요한 것은 지금 백이 최선이 여기를 잇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될 것 같이 보이지만 지금 백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둬야만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집을 더 줘야 돼요. 왜 그럴까요? 왜 백이 여기를 이을 수가 없을까요? 얼핏 보면 이렇게 똑같아 보이는데 말이죠. 자, 그런데 이거야말로 흑의 더 좋은 계략에 걸려들게 되는 거죠. 여기를 해놓고 나면은 갑자기 여기를 밀어갑니다. 그래 놓고 수상전을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여기를 한 번을 더 이어요. 그럼 백이 늘어야겠죠? 자, 그럼 이제는 흑이 때가 됐어요. 여기를 꼬부려서 백이 단수 치면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사실 지금 자체로 살아있는데 아예 이쪽을 뭐가 됐죠? 후절수가 되면서 엄청난 대거를 짓고 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게 이제 실전에 잘 안 보이는데 당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럼 이렇게 지금 될 수도 있겠죠. 혹시 여길 두면 여길 두는 게 아니라 이쪽을 젖혀서 흑이 괜히 손찌검 해가지고 아까는 그냥 살았는데 좀 불편한 패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사실 여기서 한번 손을 빼도 패입니다. 이제부터 이렇게 패가 되는 거죠. 그럴 때 자체 패감이 이제 위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흑이 유리한 패가 되는 거고요. 약간 한 수 늘어진 패 비슷하고요. 그리고 백이 만약에 이쪽을 젖혀서 패를 버텨온다면 흑은 더 좋은 수가 있습니다. 약간 바둑판이 잘리긴 했는데 이 자리를 붙여가는 수가 지금 기가 막히죠. 여기가 지금 오픈돼 있죠, 공간이. 백이 늘면은 그대로 끊어가지고 백이 요 한 점을 지금 위쪽으로 제압을 할 때 여기 2점을 잡을 수가 있고요. 백이 만약에 이쪽을 살려준다면은 요 2점을 제압을 할 수가 있죠. 이쪽에 지금 공간이 비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백은 여기를 이을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이 귀 쪽에 있는 돌들은 거의 뭐죠? 자연사 비슷하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백이 이렇게 이제 버텨갈 힘도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보셨다시피 여기에서도 지금 정답을 찾는 것은 어느 정도 좀 힘이 있으시다면은 이 수를 찾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백돌의 유무 여부, 여기 돌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백이 여기를 이으면 이제 아까처럼 후절수가 안 나오거든요. 전혀. 그런데 백이 만약에 돌이 없거나 혹은 요 돌 자체가 이런 곳이나 여기에 위치해 있을 때 이런 곳에서는 백이 잇기가 버겁다는 겁니다. 이렇게 찌르고 나서 후절수가 돼서 오히려 부담스러운 패가 나기 때문에 말이죠. 이 돌이 이제 뭐 백이 전략상으로 이런 식으로 둘 수는 있겠지만 상당히 백의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운 그런 수라고 볼 수가 있고 만약에 이쪽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라면은 백이 아예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여기를 잇는 것이 말이죠. 그래서
요 지금 형태를 가지고도 백돌의 유무 여부에 따라서 최선의 결말이 바뀌는 것을 감상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귀 쪽에서 이루어지는 아주 절묘한 그런 사활 문제였는데요. 이번 시간도 바둑판을 멋지게 지휘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